의 문장 넣기. 자,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때때로 이러한 내적인 이야기들이 있고요. 우리가 형성하는 이야기래요. 자, 이런 것들이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다음에 의견, 그리고 동시에 되기도 하죠. 뭐가 되냐면 깊게 뿌리가 박히게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while 반면에죠. 그 스토리가 분명하게 지배하는 반면에 자, 통계를요. 자, 통계인데 어디로부터 오는 통계냐면은 보스가 나오니까 엔드 찾아봐야겠죠. 자, 기억성과 그리고 설득력의 관점으로부터 나오는 통계를 이야기가 지배하는 반면에 it's rarely battle. 자, 그것은 거의 이건 이제 부정어 나시니까요. 거의 전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뭐 사이에서? 자, 사실과 그다음에 이야기 사이에서. 자, 하나는 팩트, 사실이고요. 하나는 자, 그냥 이야기죠. 이 사이에는 뭐가 없다? 전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예로서 이제 나오는 게 또는 심지어 사실과 그다음에 다른 사실들도 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투가 거의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투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진짜의 충돌은 실제로 사이에 있는데 바로 이야기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지배적인 점유자가 있는데요. 그 점유자와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정말로 찐으로 전투 또는 충돌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as storytelling creatures, 자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 존재들로서 피조물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 만들어내는데 이야기를 만들어낸대요. 자, 끊으시고요.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죠? 자, 돕기 위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해하도록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요. 자, 때인데 자, 우리가 그 어떤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고요. 자, 우리가 또 마주칠 때인데 다양한 사실들을요. 자, 다양한 사실과 다양한 사건들을 이제 마주할 때, 저 우리 이야기가 애쓴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애쓰는 거냐면은 이해를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요. 뭐 함으로써? 형성함으로써 이야기들을요. 그거 주변의 이야기들을. 자, 그럼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을 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다면, 자, 어떤 또 어느 정도의, 자, 나쁜 경험을요. 자, 어디에요? 자, 졸업생이에요. 자, 어디로부터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대학으로부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들 수도 있는데, 자, 끊으시고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went to that school. 바로 그 학교에 갔던 사람에 대해서요. 자, suddenly 갑자기 여러분들이 판단한대요. 모든 사람들을요. 자, 뭐로부터요? 자, 그 대학으로부터요. 자, 또 뭐에 의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것인데 어떤 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요. 자, 에, 뭐를 기반으로, 뭐를 근거로 단지 몇몇의 자, 좀 운이 안 좋았던 경우들만을 가지고요. 저스트가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형성했던 이야기인데, 총의 통제에 둘러싸서 총의 통제에 관련돼서, 자, 여러분들이 형성했던 이야기들이라던가, 또 기후 변화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형성했던 이야기들. 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자 뭐와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요. 즉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뭐로서요? 개인으로서 즉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라는 바로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보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 문제까지 풀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해설 연습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진지하게 시간을 두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요. 자, 또 많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 소비한다는 겁니다. 뭘 소비하냐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자, 소비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울의 반대쪽 끝에서, 그러니까
저울에 저 넘어서 이 정도가 되겠죠. 저울에 저 넘어서 자, 뭐 하면서 저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쓰는 거냐면 바로 얕은 일로 알려진 간주되는 것 이것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깊은 일이 나오네요. 그럼, 얇은 일과 그 다음에 깊은 일, 이런 두 개의, 자, 대조 내지는 대비를 통해 가지고 글을 전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깊은 일이라는 것은, 자, is when,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수행할 때요. 뭐를요? 활동을요. 자, 어떤 활동이에요? 음, 자, 깊은 집중을 갖고 있는 활동을 수행할 때요. 자, 그리고 이런 깊은 집중은 바로 밀어붙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지적 능력을 밀어붙이고요. 그리고 마이 doing so, 자, 그렇게 함으로써요. 만들어낸대요. 자,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향상시킨대요. 뭐가요? 여러분들의 기술들을요. 자, 그런 것이, 자, 어, 그래서 이제 깊은 능력하고 얇은 능력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깊은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킬이라든지 발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요. 자, 이러한 노력들은요, 자, 어렵다는 겁니다. 자, 복잡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리고, 어, 깊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필요가 있는데 뭐가 필요했냐면은, 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중하려면은, 주의를 좀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손에서 멀게 해야겠죠. 자, 이런 스타일의 일이라는 것은요, 자, 뭐가 있냐면, 인지적으로 디맨딩 하면은 이제 요구하다인데, 여기서는 좀, 뭔가 이렇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실행이 되냐면, 논리적 형태의 임무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논리적 형태의 임무라는 것이 거의 만들어내지는 못한대요. 뭐를요? 새로운 가치를요. 자, 비록 자, 그런 일들, 즉 논리적 형태의 임무들이 여전히 어떨지라도요, 중요할지라도요. 자, 우리는 종종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요. 자, 뭐 하면서요, 또 뭐 하는 반면에 우리가 주의가 산만해진 반면에 또 주의가 산만해진 동안에요. 자, 얕은 일이요. 얕은 일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 여러분들 그 have one's place 하면요. 자,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 그 자기만의 위치가 있다. 자기만의 몫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유가 나오는데, both A and B겠죠. 그럼 because니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거겠죠. 뭐예요? 얕은 일이 자기만의 위치를 갖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 루틴. 일상적인 타입의 임무가, 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 하나.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소비할 수 없대요. 우리의 전체 시간을요, 자, 깊은 일을 하면서요. 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얕은 일도 자기만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항상 그 공부하는데 계속 이제 초집중으로만 10시간, 20시간 할 수가 있겠어요. 얕은 일과 깊은 일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되고 이런 측면에서 얕은 일이라는 것도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자, 어디에 문제냐면 너무나도 많은 얕은 일의 문제는 뭐냐면 대디아이거든요. 자, 우리가 느낀대요. 바쁘게 심지어 아마도 심지어 스트레스까지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결과도 보지 못한대요. 어떤 결과죠? 방영하는 결과요. 뭐를요? 우리의 경험이 어린 노력을요. 그러니까 얕은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해내는 노력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주관적 현실성이래요. 예, 마찬가지로 되게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예. 주관적 현실성이라는 것은 획득이 되어지고요, 공유가 되어진대요. 뭘 통해서요? 자, 합의가 된 상징을 통해서요. 특히 언어라는 걸 통해서요. 자, 합의가 된 상징, 이것이 바로 뭐다? 언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주관적 현실성이 얻어지고 또 공유가 될 수 있다. 공유가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지문 안에 있네요. 자, 이걸 잘 기억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마치 레고의 퍼즐을 맞추는 방식처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상징은요, 되게 도구적 가치가 있다. 도구적이다. 이거고요. 자, 돕는 데 있어서요. 누구를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요? 끌어내는데요. 의미를. 뭐로부터요? 사회적인 상황으로부터. 그러니까, 어, 자, 의미라는 것을 뭐로부터 끌어낸다고 해요?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끌어낸다. 라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을 도와주는 게 뭐다? 바로 상징이라는 거죠. 아, 그럼 상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서인데 사회적인 조우들 속에서 말이 좀 어색한데요. 그냥 우리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만남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상적인 만남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해석이 있고 또는 정의가 있다는 건데요. 자, 뭐에 관련된 정의냐면 주어진 특정한 상황이요. 아, 여러분들 기분하시면요. 주어진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특정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특정한 상황들의 그 각각의 사람들의 뭐 해석이라던가 정의라던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주관적 현실성. 아까 봤죠. 주관적 현실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관 현실성이라는 것을 이 문장까지만 보고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각각의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죠? 아, 예, 바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자, 그리고 이런 주관 현실성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바로 그 개인의 자, 관점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가정을 하는데, 뭘 가정하냐면, 대디아를 가정한대요. 자, 우리가요, 자, 현실이라고 고려하는 것 있죠. 이것이 공유가 되어진대요. 자, 뭐에 의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자, 그러나 이런 가정 있죠? 이런 가정. 이런 가정이 뭐예요? 이런 현실 공유가 되겠지라는 이런 가정이요. 이런 가정들은 종종 어떻다? 아,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아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른다면 프리아라고요. 그럼 어디에서요? 자, 사람이 많은 영화관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that language 그 언어가요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죠? 똑같은 반응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탈출하려는 시도 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해한 사람들 바로 그 불이라는 단어를요. 자, 때인데 그 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 공유하지 못할 때요. 똑같은 의미를요. 자, 뭐에 대해서? 주어진 상징에 대해서. 그러나 그럴 때, 자, 혼란이 어떻게 된다?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다음 거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의미를 알지 못해요. 어떤 의미를요? 단어를요. 아, 불이라는. 이런 사람들, 나 불이 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자, 난 너 알지 못할 거래요.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소동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불을 이해 못하니까요. 자,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가 메시지를, 그리고, 그들이, 자, 받아들인,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자, 해석하는가 상황을, 그들이 마주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기 그 메시지와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들의 주관적인 현실성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것이 즉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바로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도 아까 그 자, 해석이나 뭐 정의라는 것이 바로 주관적 현실성이 된다. 각자의 그 입장에서 라는 말과 아래 문장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perhaps, 아마도, 자, understandably 해서 뭐 이거 이해가 가능하게 라고 번역하셔도 되는데, 이런 말이 가까울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하게. 자, 아마도 당연하게 there is no one treatment for this condition either 이렇게 나오죠. 역시나 이 상태에 대한 자, 하나의 치료법이라는 것은 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치료법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상태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뭐 병이다, 또 병과 같은 거다, 뭐 치료해야 될 대상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은 우울증이겠네요, 바로. 자, 우울증은요, 끔찍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흔하대요, 우울증은. 자, 대략적으로 7명 중에 1명 정도가 경험을 한다라는 건데요. 최소한, 자, 하나의, 자, 전면적인 우울증 에피소드, 우울증 증세라고 할게요. 우울증 증세를 경험하는 건데,
자, 그들의 평생 동안요. 자, 그것은요, 되게 비극이래요. 자, 어디에도 비극이냐면은 개인에게도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뭐 둘 다 해서 우울증이 있다. 그건 비극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해석이 나왔는데 그냥 우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다음에 누굴 포함해서요? 의사들을 포함해서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실 거겠지만은 이 문제를 푸시거나 해설하실 때요. 이렇게 대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양쪽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살짝 어떻게 한다? 일단 덜어내시고 바로 여기 있는 주어와 동사를 결합해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해석도 빨라지고 문제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좋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근데 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 땐 저도 잘 이렇게 안 봐요. 예. 자, 의사들을 포함해서 자,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는요. 자, 애를 쓴다는 거죠. 이해하려고요. 자, 그 의미를요. 자, 그것을요. 음, 자, 이것이 그래서 때문이다. 이것은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우울증이 자, 하나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it is. 자, 그것은 우울증이죠. 우울증이라는 것은 집합체라는 겁니다. 뭐의 집합체냐면, 증상들의 집합체고요. 어떤 증상이죠? 보이는 증상, 보이는 증상이래요. 뭐뭐처럼 보이는, 비슷하게 보이는. 자, 그 다음에 전범위에 거쳐서 바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의 집합체가 뭐다?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고요.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 result from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기다가 좀 따로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result in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sult from 있잖아요. 요거 해석하실 때요. 이거 XX 잡았을 때 X가 결과적으로 되다. 이렇게 되다. in이 붙으면. 그 다음에 from이 붙으면요. X 때문이다. 이렇게 뭐다? 때문이다. 즉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from이니까 원인이고 때문이다 이거겠죠? 그러면은 원인이 X가 여기겠네요. melting pot 하면요. 여러분 도가니예요, 도가니. 다 뭐 섞어가지고 녹여버리는 도가니 같은 거. 자, 그러면은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머커니즘, 기제죠. 기제의 도가니가 뭐가 된다?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증상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there is no single reason 나왔는데요. 단 하나의 이제 이유는 없다 이거죠. 어디에? 우울증에요. 자, 한 개인의 자, 우울증 증세라는 것은 뭐처럼 보이냐면은 분명하게 유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근의 삶의 사건에서 유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another from 나왔는데 another 대명사죠. 부정대명사. 그러면 여기서 받는 게 여러분들 one person's 요거 맞죠? one person's depressive episode고 그 다음에 another person's depressive episode고 from은 바로 여기 있는 스템이 생략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또 다른 개인의 우울증 증세는 유리한 거죠. 역사적인 트라우마로부터 유리할 수 있고 상실감으로부터 유리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우울증 증세, 또 다른 사람의 우울증의 증세는 out of blue 난데없이요, 난데없이 마치 마른 하늘에 뭐 벼락이 떨어지듯이 난데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ith no는 without이니까 자, 뭐 없이요? 자, 분명한 심리적 또는 사회적 원인이 무엇일지라도 그런 것 없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나타나는 데는요.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there is also. 자, 또한, 자, 그 어떠한 사람도요, 사람이랍니다. 여기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바로 해석을 바꿔야겠죠. 자, 그 어떠한 단 하나에, 자, 현시나, 그다음 표시가 없다라는 거죠. 뭐요? 자, 우울증에. 음, 그러니까 우울증, 어떤 증상 하나 딱 보고, 이거 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 같네요. 자, 사실상, there are 있는데, 227개의, 가능한 증상들의 조합이 있다는 거고요. 와, 우울증을 예, 알려면 굉장히 많이 증상을 기억을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충족하는, 자, 조합이래요. 뭐를요? 자, 진단 기준을요. 자, 어디에요? 자, 주요한 우울증, 질병이에요.
자, 항우울제는요, 이어진대요, 초래한대요, 향상 또는 뭐 개선을요. 자, 어디에서요? 대략적으로 3분의 1의 환자들에서요. 우울증 환자겠죠? 그리고 제공한대요. 자,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어느 종류의 향상이나 뭐 개선을요. 어디에서요? 또 다른 3분의 1에서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있겠죠. 향상인데, 자, Y 나왔죠? 이제 반전 오는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3분의 1은요, 완전히 영향이 전혀 없어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영향이 없는 채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4번 들어볼게요. 음, 자,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서요, 유추라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된대요. 뭐예요? 주장에 이거죠. 음, 자, 유추라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대요. 두 개의 다른 기능이에요. 바로 철학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추는 일단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어디에서요? 철학에서요. 적어도 철학에서요. 자, 때때로 모모처럼 나타나듯이니까 플라톤 선생님의 경우에서 종종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그것들은 이제 유추를 얘기하겠죠. 유추는 도움이 되는데 단지 자, 어디에만 설명하는 데에만 단지 이거 제한어죠. 설명하는 데만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유출하는 것은 다른 거 말고 그냥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 여기까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인데,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비유할 때요. 너구타면 이제 선이겠죠, 선. 도덕적 선 같은 거. 이런 선과, 그리고 태양을 비유할 때,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유하다, 또는 비교하다. 그럴 때, 그 선생님께서는요, 자, 오로지 또는 단지 또 제한적으로 사용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미지를요, 태양의 이미지를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요. 자, 가져오는 것을, 자, 활기를요, 또 생명력을요, 어디에? 그의 주장들에, 자, 뭐에 대한 주장이죠? 바로 선에 대한 주장들에.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유추는, 자, 무슨 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 설명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simple이라는, 예, 제안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유추는 그냥 제한적인 기능이다. 자, consider 고려해봐라. 자, one of the most popular arguments 나왔는데요. 그 하나를요, 가장 인기가 있는 주장들 중에서 하나를 고려해봐라 이거고요. 자, 이 뭐에 대한 주장이냐면요, 자,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이래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예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예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추의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예로서의 이제 어, 그런 예로서의 신의 그 존재를 들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주장인데, 어디로부터 나온 주장이냐면 디자인로부터 나온 주장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디자인로부터 나오는 주장이 곧 무슨 주장이냐면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이래요. 이거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해석을 좀 더 해보면 자, 그럼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요. 바로 has been advanced. 자, 개발되거나 발전됐던 주장이래요.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요. 자, 뭐부터 어디까지? 바로 고대 스토익 학파에서부터 자,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펠리에 이르기까지요. 자, 이 부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사실 이거 이해를 뭐 굳이 안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또 질문을 하시기도 하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정말 쉬운 얘기예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세상을 뭐 했다? 디자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나왔냐면은 신의 존재와 관련해가지고, 밑에 보면 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물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병. 그럼 물병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물병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물병을 만든 뭐 원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이제 있고 세상이 이렇게 디자인됐다는 것은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뭐로 부르겠다? 신로 부르겠다. 이런 개념에서 자, 주장인데 뭐로부터 온 주장이냐면 디자인로부터 온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존재와 관련해서요. 자, 다음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그 주장은요. 그 주장은 자, 주장한대요. hold that. 자, just as. 여기도 보시면 just as하고 so가 나왔네요. 요것도 이제 일종의 구문인데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잘 나와요, 이런 거. 예.
자, just as 주어 동사, 그리고 쉼표 하나 딱 찍고 so 주어 동사. 이게 무슨 얘기냐?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문장 좀 길고 막 좀 현학적이고 어려워요? 이게 수능 교재 중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거. 자, 계속 가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자, 그 주장은 주장하는데 데디아를요. 여기 끊으시고 자, 시계와 같은 자, 예술품이 암시를 하듯이 존재를요. 바로 예술가의 존재를 암시하듯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우주도 암시한다는 거죠. 뭘 암시한다는 거죠? 그쵸. 신성한 자,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자, 유추가 있는데요. 어디에 유추냐면은 이제 유추가 있는데요. 시계의 유추는요. 자, 그러니까 의미 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단지. 자,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계와 관련된 유추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봐야겠죠. 아까 말했듯이 영역이 어디라고요? 철학에서요. 그래서 있죠. 예. 자, 레더 오히려 자 이때의 유추는 바로 이제 뭐 해야 be supposed to 하면요 뭐뭐 해야만 된다 뭐뭐 하는 것이 정상이다 원래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뭐뭐를 하는 게 응당 당연하다 뭐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의 유추는 응당 뭐뭐 해야 되냐면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만 하느냐 데디어라고 우주가 바로 창조자를 가져야만 하냐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레더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독립이 되어 있으면 레더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제 뭐 다소, 오히려 다소 또는 오히려 뭐 이 정도인데요. 레더가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으면요. 이 앞에 보통 부정어 노나 부정어 not이나 또는 부정어의 뜻이나 어감을 갖는 내용이 보통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과정으로서의 회복은요, 자, 언급한대요. 그러니까 말한다, 의미한다, 뜻한다. 리포트 하면요, 가리킨다, 언급한다, 말한다, 뭐 간주한다 등등 다 되는데, 일단 언급한다도 되고, 가리킨다. 가리킨다가 적당할 것 같네요.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냐면, 자, 그런 활동들을 가리키고, 그런 경험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죠? 리졸팅. 아까 배운 거 나왔죠. 결과가 되는, 그죠? 경험이고, 결과가 되는 활동이겠네요. 자, 어디에? 바로 변화라는 결과요. 자, 어디에서요? 바로 누군가의 생리학적, 그다음에 심리학적 상태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누군가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상태에 자, 변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활동이 되고 그런 경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과정으로서의 회복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빈칸 자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정의를 내리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 정의가 되려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어가 막히고 수거가 막히면 안 되죠.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만큼의 정확성을 갖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냥 느낌으로 가서 찍어야 된다는 건데, 힘들죠. 그렇게 문제 풀기가. 자, 이 회복이라는 것은 간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과정으로서. 자, 뿐만 아니라 뭐로서도 간주가 되어지는 거죠. 결과로서. 그러면은 이 첫 문장으로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과정으로서의 회복과 결과로서의 회복 이런 두 가지의 테마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글을 전개하겠다는 게 아니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결과로서 그렇죠? 자, 결과로서의 자,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가리킨대요. 뭘 가리켜요? 자, 누군가의 그러니까 생리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인 상태를 가리키고요. 자, 뭐 이후에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회복 시기 이후에요.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can be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될 수가 있냐면은 하루의 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정한 활동에 종사한 이유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일어난 기상한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자, 생리학적 회복의 결과는요, 이제 관련되거나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회복을요. 뭐 회복을요? 에, 생리학적인 자원의 회복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의 뭐 강도라던가, 근육의 힘이라던가, 그다음 심장의 박동수라던가, 그리고 이제 부재 없다는 건데, 뭐가 없는 거냐면은 이 물리적인 피로, 그러니까 신체적 피로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이 맞겠습니다. 신체적 피로가 없는 거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육이 아프다던가, 뭐 팔이 무겁다던가, 다리가 무겁다던가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회복은 뭐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생리학적 회복의 결과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는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요. 자, 그래서 그 심리학적 회복의 결과는 또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회복과요. 뭐 회복과 관계가 되어져 있겠어요? 이번엔 정신이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재원의 회복과 예를 들어서 뭐 집중력이라던가 그다음에 모티베이션이라던가 동기라던가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라던가 뭐 기분이라던가 이런 거야. 자, as such. 자, 그러한 의미에서 자, 누군가의 생리학적, 심리학적인 상태는요, 역할하는데 뭐로서 역할하는 거죠? 재원이나 자원으로서 역할하는 건데요. 자, 어떤 자원이나 어떤 재원이죠? 기능하는요. 자, 뭐로써요?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로써요. 자, 뭐를 위해서? 다가오는 활동을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자, 그에 따라서 회복의 과정은요 선행한대요. 뭐에 선행하죠? 바로 자, 회복의 결과에 선행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예, 회복이라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는 결과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인지를요? 충분한 휴식이 획득이 되어졌는지를요. 자, 회복의 과정에 관련해서 에, 자, 육체적인 비활동,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요.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간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죠? 회복하는 방식이죠. 자, 생리학적인 자원이나 재원을요. 쉬면 괜찮아지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반면에, 자, 이러한 과거의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죠? 고통과 관련된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자, 어떤 경향이냐면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대요.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의 수준을요. 어, 자, 반면에 어떤 이제 연결어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문제풀이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어려운 때가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이제 견뎌내는 그런 때고요. 자, 그런 어려운 때가 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돕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뭐 하도록 이끌어가도록 좀 더 의미 있는 삶을요. 지안 포, 그다음에 뭐 샤르트르라는 분이요. 뭐 장포 샤르트르인지 지안포 샤르트르인지 이분께서 언급을 했듯이 인간의 삶은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절망의 저편에서요. That is true. So many of the ways people feel their lives are meaningful are grounded in the sufferings they have experienced.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자, 많은 방식들 중에 많은 방식들인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많은 방식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그런 많은 방식들이 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바로 고통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고요. 어떤 근거죠?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경험을 했었던 자,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가요. 자, 조사를 해봤대요. 뭘 조사해봤냐면 차이점들을요. 뭐와 뭐 사이 차이점이냐면 between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 아니면 and를 예상해 보셔야 되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and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얘와 그다음에 얘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얘기하겠죠. 자, 하나씩 뜯어보면요. 자,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조사를 해봤대요. 자, while 평균적으로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이 자, while이죠.
자, 겹치는 반면에 상당히요, 상당히 많이 겹치는 반면에 상당입니다, 이게. The researchers, 자, 연구자들은 초점을 맞췄대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바로 그 측면에, 어떤 측면이죠? 의미 있는 삶의 측면인데, 또 의미 있는 삶이 또 어떤 의미 있는 삶이냐면 뚜렷이 구별됐던 뭐와요? 바로 행복과요. 정리해 볼게요. 행복과 뚜렷이 구별되어졌던 바로 의미 있는 삶의 바로 그 측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researchers,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구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의미 있는 삶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있는데 이분들께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어, 연구자분들께서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자, and 그리고요, remarkably, 자, 주목하게도 또는 현저하게도 또는 눈에 띄게도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뭐 다 됩니다. 자, 그들은 발견했다 이거죠. 그 연구자분들은 데디아를 발견했는데, 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가졌던 사람들이 보고했대요. 뭐라고요? 그들이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요. 예, 고통스러운 뭘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요. 자, 의미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참 많이 겪었겠네요. 자, 그리고 그들은 또한 보고했대요. 뭘 보고했냐면, 걱정하는 걸 보고했대요. 그리고 참아내는 걸 보고했대요. 더 많은 것들을요. 여기 뭐, 더 많은 것들을요. 자, 어떤 더 많은 것들이죠?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했던 더 많은 것들을요. 자, 우리의 고통들은, 그리고 나서 뭐처럼 보이냐면 도와준 것처럼 보여요. 자, 공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 뭐를요? 바로 느낌이나 감각을 이거죠.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런 수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감이냐? 그들의 삶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는 감이죠. 그런 느낌이죠. 자, even if 설령 뭐뭐일지라도 설령 이러한 사건들이 행복의 더 낮은 느낌과 관련이 되어 있을지라도. 자, 6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연습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